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공방 벌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움직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 여파였는지 오늘 시장 약세 흐름 보이는 원인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이고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인데요. 실질적으로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한 마감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고 외국인들은 순매수가 아무래도 좀 전일 대비 좀 둔화되는 양상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하락에 출발한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둔화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최근에 봤듯이 살 때는 많이 사고 또 팔 때는 다시 팔고 근데 또 이번에 올라올 때는 외국인들이 이제 또 언제 그랬냐듯이 많이 샀는데 지금 갑자기 둔화된 거는 아무래도 2000선을 이제 어느 정도 온 상태에서 뉴욕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불안정하고 또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가 2.5% 이하로 내려가면서 경기에 대한 좀 불안감을 내비쳤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관망세 섞이면서 약간 순매수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좀 미국 얘기를 아까 좀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좀 조기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FOMC 4월 회의록 공개도 20일 앞두고 있는데 좀 조기 금리 인상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조기 금리 인상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연준 총재의 한 일개의 의견이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모멘텀이 그 총재 말한 바로는 강해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수준까지 왔다는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제 모멘텀이 조기에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안정화되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이미 추이도 벗어나고 폭설도 지났지만 4월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을 할 정도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기 금리 인상 우려는 일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금리 인상을 조기 금리 인상을 할 정도로 미국 경기가 좋아지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다시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외국인이 약간 매수세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계속 좀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하려면 어떤 매수세가 지속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충족이 돼야 될까요? 이제 최근에 이제 2주 전에 순유출로 전환되던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다시 글로벌 주식형과 이머징 주식시장으로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봤듯이 신흥국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도 많이 완화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원화 가치 상승에 대한 믿음도 있어서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가 되었는데 이러한 매수세가 지속되기 위한 조건은 저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있었지만 인디케이터를 본다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2.5% 약간 이제 언저리 약간 위에 있는데 이 2.5%의 금리 자체가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좀 진정이 되는 부분이 될 때 외국인 매수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선진국의 확장적 통화 정책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기 위한 조건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에 봐서는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약간 이제 조금 관망이라든지 바뀔 수 있지만 좀 멀게 본다면 외국인들은 좀 매수세 우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올 수도 있다, 앞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조금 쥐락펴락하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 요즘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2200까지 갈 것이다, 박스권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 조금 아직까지는 박스권에서 좀 맴돌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박스권이라 생각을 갖고요.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서 2011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바로 2200을 갈 만한 단기적인 6월 상반기 안으로 2200, 2100 이런 흐름으로 갈 만한 정도의 모멘텀이
나타나기는 어렵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PER이 한 10배 정도 되고, 그다음에 PBR이 1.03배가 되는데, 이러한 밸류에이션 자체도 그렇게 아주 절대 저평가 상태가 아니라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이 더 많지 생각하고, 한 올 여름부터는 다시 좀 나아지는, 다시 2200선대로 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연착륙 관련 경제 부양책도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유로존의 통화 정책이 이제 우호적으로 나올 텐데, 그러한 부분, 그리고 계속되는 이제 점진적으로 나아질 만한 미국 경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반기 기대될 수가 있어서 하반기를 봐서는 2200으로 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국의 연착륙,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미국 경기 개선 이런 기대감으로 2200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을 좀 살펴볼게요. 코스닥 시장 요즘 흐름이 약간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작년이랑 좀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작년 5월까지 중소형주 굉장히 막 붐을 일으키다가 조금 이렇게 사그라든 면이 없지 않았는데 지금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약간 이제 부진했는데, 일단 기업 실적의 부진이 좀 더 크지 않았을까 싶고, 거기엔 또 주가가 이미 높은 상승으로 보였는데, 기업 실적은 예상보다는 부진했습니다. 데이터를 본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 대비 5.4% 정도의 이제 어린 쇼크 비율을 기록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2.3% 정도가 어린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간 중소형주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진했었는데, 작년과 이렇게 올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마침 이번에도 중소형주가 약간 작년과 비슷한 시점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과의 차이점은 작년 상반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중소형주를 다 이끌었는데, 올해는 코스닥 시장 자체를 외국인들이 이끌었다고 봐도 된다 생각합니다. 기관들은 코스닥 시장을 올해는 1000억 원 정도의 순매수하는 정도에 그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사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좀 기존에 5월달까지 진행된 흐름에서의 주도주 흐름을 찾을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간 차실적 우위 국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